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을 날로 먹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수능의 날로 먹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앞으로 나올 영상들도 쭉 따라오시면 수능 영어가 이렇게 쉬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잘 가르쳐 드릴 거고, 이브쌤이 또 날로 못 먹는 것들은 어떻게 잘 구워 삶아야 되는지 저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실 테니까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를 그려볼 거예요. 제가 수전증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잘 보이시나요? 자,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해를 뜨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물고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부터 알아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리 있고 꼬리 있고 여기 지느러미고 뼈랑 살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날로라도 먹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수능도 날로 먹으려면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사실 별게 없습니다. 수능은 딴 게 아니라 논리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수능을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저는 논리력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다른 탐구 과목은 어느 정도 암기가 들어가겠죠. 국영수 세 과목은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느냐를 묻는 시험입니다. 즉, 영어도 언어 능력을 묻는 시험이기 이전에 논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모든 유형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유형의 특성 때문에 날로 못 먹는 것들이 존재한다 뿐이지, 이 구조만 파악해도, 원리만 파악해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이 뭐예요? 제목, 주제, 요지,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막 이런 거 엄청 물어보죠. 이게 계속 나오는 게 그래요. 자, 논리력 문제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논리를 따라가서 이 저자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를 파악해야만 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요런 애들이죠. 요런 애들. 아까 말씀드린 하고 싶은 말, 이 글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를 찾는 이 과정을 역추적을 하다 보면 빈칸 문제도 사실 별게 아닙니다. 왜? 분명히 하던 말이 있는데 빠진 말이 있는 거잖아요, 빈칸이 있다는 건. 그래서 하던 말이 있는데 빠진 말을 찾으라는 건 글 전체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이랑 결이 맞는 말을 찾으라는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빈칸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이 글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딱 세 문장만 읽으면 돼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글이라는 게 있으면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어디 있을까요? 서론 아니면 결론 쪽에 있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생각해보면 두괄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다 놓을 거고, 미괄식으로 한국인처럼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맨 끝에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 쪽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 쪽을 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저는 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서론, 결론 쪽에서 최대 세 문장만 읽으면 웬만한 논리력 문제는 답을 구할 수 있다 가 제 생각입니다. 논리력 문제라 하면 제목, 주제, 요지, 그리고 빈칸까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은 정말 세 문장만 읽으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단 세 문장을 읽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좀 더 하시긴 하셔야 돼요. 자, 문장 읽는 방법은 또 다른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문제 푸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게요. 문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take time out, 타임아웃을 한다. 이거 그 농구할 때 타임 있죠? 그 타임이에요. 우리는 주로 멈춘다요. take time out, 멈춘다. 오직 언제? 우리가 진짜 switch off 해야 될 때, 스위치를 꺼야 될 때 라는 말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타임아웃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스위치를 꺼야 될 때. 우리가 스위치를 꺼야 될 때 타임아웃을 한대요. 스위치를 꺼야 할 때 타임아웃을 한다. 그리고 언제? 이게 일어날 때 우리는 주로 overtired, 엄청 힘들어요. 아파요. and in need of recuperation. 우리는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자, 스위치를 꺼야 할 때 타임아웃을 해요. 언제? 엄청 힘들거나 아프거나 회복이 필요할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그쵸?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사실 이것만 보고도 바로 보기로 직행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통념을 깔아놓고 그러나 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글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급하게 가시는 건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건방지게 문제를 그렇게 풀다가 틀린 적이 많아요. 저 혼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너무 대충 풀다 보니 그런 사단이 발생하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맨 마지막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 뭐에 대한 필요? 시간에 대한 필요.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선택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필요는 점점 더 급해, 그러니까 더 우리한테 더욱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얘는 overconnected, 과하게 연결된, overwhelmed, 과도한, overstimulated, 과자극된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을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시간에 대한 필요는 정말 더 필요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가 overconnected, overwhelmed, overstimulated 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즉, 이 첫 번째 문장이랑 끝 문장이랑 내용이 연결이 되죠. 자, 웬만하면 그렇게 내용이 비슷하고 어떤 내용인지 figure out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두 문장만 읽고 보기로 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볼게요. 나를 위한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그쵸? 우리 지금 나온 게 스위치를 꺼야 할 때 타임아웃을 한다. 우리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일을 할 때에 대한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였어요. 자신의 잘못 같은 말 나온 적 없죠? 지울게요.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회피라는 말 나온 적 없죠? 사회의 건강과 행복 나온 적 없죠? 급변하는 사회에서 가치 판단을 신속하게 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남은 거 뭐예요? 1번 끝. 이겁니다. 이게 수능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빈칸 제가 짧은 거 하나 가져왔는데 보도록 할게요. 세 문장을 읽으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했던 방식대로라면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을 읽고 보기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남은 잔여 내용이 많아서 여기서 이 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앞에 문장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내용상. 근데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 읽고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To demonstrate how best to defeat the habit of delaying.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가? 습관, 미루는 습관을 가장 잘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Dan O'Reilly, Professor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Economics, 심리학이랑 행동경제학 교수래요. Performed an experiment, 실험을 했답니다. On students, 학생들한테. In 3 of his classes at MIT 교수인가 봐요. MIT 수업에서 실험을 진행했대요. 자, 무슨 실험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O'Reilly concludes that 어쩌고. 자, O'Reilly의 결론입니다. O'Reilly concludes 뭐예요?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여기 이렇게 큰 이 친구들이 있죠. 이거는 거대한 괄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의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메인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를 먼저 보고 여기로 갈게요. 자,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 녀석이 향상시킨다. self-control, 자기 컨트롤, 그리고 수행 능력을. 자, 무언가가 이 self-control과 performance를 증가시킨대요. 근데 이게 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혹은 학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앞에 문장으로 가야 돼요. 아쉽게도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미루는 습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에 대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뭘 했을 때 이 미루는 버릇을 가장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결론에 보니까 이걸 하니까 self-control이 증가했고 수행 능력이 증가했대요. 자, self-control이 증가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통제력이 증가했다는 건 즉 미루는 게 어때요? 미루기가 감소했겠죠. 당연히.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읽고 단순하게 이걸 했더니 self-control이 늘어났네 라고 할 게 아니라 미루는 버릇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기 통제가 늘어났다는 건 즉 덜 미뤘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런 연관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리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런 게 논리입니다. 사실 영어에서 나오는 논리는 정말 단순해요. 앞에서 했던 말 뒤에서 또 하는데 다른 말로 하거든요. 그걸 찾는 게 논리란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게 영어 논리의 핵심입니다. 사실 별게 없어요. 자, 어떤 결론이 났는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정보가 부족하니까 앞에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꼼꼼하게 읽기 굉장히 귀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자주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At the end of the semester, 학기의 끝에 그는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냐? 학생들, 뭘 가지고 있는 학생들? Set deadlines. 정해진 데드라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데드라인이 없는 학생들은 최악의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에요.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 choose their own deadlines. 자기네 스스로의 데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 기본적으로 통제력이 좋은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fell somewhere in the middle. 그 중간 어딘가로 갔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학생은 점수가 제일 좋고 데드라인이 없는 학생들은 점수가 제일 별로고 자기 스스로 데드라인을 정한 학생들은 점수가 중간이래요. 그러면 즉 데드라인이 그만큼 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죠. 데드라인이 있으면 통제력이 증가하고 퍼포먼스가 증가한다. 자제력이 올라가고 점수도 올라간 거예요. 앞에 문장이랑 똑같죠. 여기서 가장 좋은 점수가 여기서 performance인 거예요.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데드라인이 있으면 수행 능력이 올라가고 self control도 올라간다 가 되겠죠. 그럼 데드라인이랑 같은 의미인 것만 찾으면 돼요. 데드라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때까지 무조건 해야 돼. 강제성을 가지고 있죠. 볼게요. 보상을 제공하는 것 아니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아니죠.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거 같아요. 그쵸? 과제를 늘리는 것 아니에요.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3번 끝. 이렇게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을 여러분 하시다 보면 문제가 풀려요. 이 긴 글 읽어야 되는 걸 사실 이 문장이 조금 길긴 했지만 원래 읽어야 되는 양의 절반 정도만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읽는다고 시간 다 낭비하고 생각을 안 해서 틀려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보다 해석은 덜 해야 되고요. 생각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거 영어다라고 접근하려고 하면 더 어렵고 하기 싫어지거든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self-control이 뭐지? performance가 아까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문제, 뒤에 나오는 이렇게 세 문장만 읽어서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훨씬 쉽고 마음의 여유를
가진 상태로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강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